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수요 스페셜 새남자의 정치수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폴리뉴스 이강윤 논설위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3부에서는 이제 여당의 패라고, 카드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이야기를 좀 이제 나눠봤고요. 이 재밌는 게 송민순 전 장관은 또 좀 색다른 입장을 밝혀서 흥미를 끌고 있는데, 이 당시에 참여정부의 이런 이제 북의 의견을 물어본 것은 이제 강력 비판을 책에서 했지만, 새누리당이 이걸 또 정쟁의 카드로 쓰는 것은 굉장히 또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건 다음 주에도 다루게 될 것 같으니까. 자, 4부에서는 이제 야당의 패를 한번 저희가 분석해 볼 텐데요. 바로 이 최순실 게이트,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의혹입니다. 자, 아직 의혹인 것도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게 다룰 텐데, 또 어느 정도 정황이 드러난 것도 있고요. 자, 국정감사 이번 주 마무리 단계인데 뭐 내내 야당은 총공세를 이쪽에 펼쳤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에 새로운 의혹이 계속 생겨나서 이 고구마 줄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청와대가 그동안은 근거 없는 폭로, 근거 없는 의혹 제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어제는 개인적인 문제 이렇게 뉘앙스가 바뀌었습니다. 이 위원님, 이 사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정말 특히 한겨레가 뭐 독보적인 것 같긴 해요. 네. 매일매일 일면톱 특종을 새로운 걸 내놓고 있는데. 독일도 갔더군요. 취재하러. 예. 이 정도면 미르는 어떠는지 몰라도 네. K스포츠는 분명히 최순실 씨의 딸이라고 알려진 정유라 승마 선수 네. 개인 지원을 위한 모금과 재단 아니었느냐. 이게 지금 거의 사실관계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문제가 되니까 지금 다 잠적해버리고 사무실도 치워버리고 네. 그런 것들이 더 의심을 사잖아요. 폐쇄됐다고 하죠. 송민순 회고록으로 최순실 게이트 또는 의혹을 덮을 수 있을까? 뭐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네네. 그래서 뭐 제가 이럴 때 흔히들 국민들 괜히 그냥 어벙벙하게 국민을 팔면 안 되죠. 네. 뭐 이런 생각도 있고 저런 생각도 있을 텐데 이 문제의 사안과 그 성격상 네. 이건 뭐 권력형 이게 대충 그려지는 그림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유권자들, 시민들, 그리고 몇 번의 큰 선거와 87년 6월 항쟁 이후 격변을 거치면서 그래도 우리가 민주화를 이만큼 이뤘다고 자부하는 기억을 갖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정말 치욕스럽고 참을 수 없는 역사의 후퇴 네, 아니냐. 네. 그런 거고, 송민순 이 부분은 아직 팩트 안에 좀 논란이 있는 거고요. 네. 이거는 수사를 하거나 강력한 조사를 하면 언론들이 제기하고 있는 질문을 곧바로 대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말하자면 최순실과 정유라 그다음에 그를 지근이거리에서 도와줬던 사람들을 불러다가 조사를 하면 네. 이건 어떻게 됐니 하면은 최대한 상당히 알아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아까도 보니까 좀 이따도 수사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뭘로 덮을 생각은 하는 것은 안 되고 안 덮어지고 어설프게 계속 꽝꽝꽝 눌러서 가려고 하면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고 내년 대선까지 이건 계속 불탈 수밖에 없는 소재예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가 정말로 한간에 떠도는 괴상한 소문들이 맞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네. 이거는 엄정하게 조사를 하고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네. 아끼는 말이라도 목을 치는 왜 거기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김유신의 일화도 있고 거기서 또 말이네요 마침. 네네. 읍참마속도. 읍참마속은 마속이 사람인데. 마속이 사람이고 예, 부하의 목을 친 거고요. 또 김유신 장군의 말이 있죠. 네. 말을 진짜 목을 쳤죠. 그렇죠. 근데 네. 또 정유라 선수가 그렇게 또 말이라며요. 승마 선수니까요. 읍참마속은 그 마속이 아니지만. 자, 그런데 그렇게 털지 않고서는. 국민적 의혹과 공분을 참을 수가 없을 것이다. 네. 미르재단의 무슨 연봉 평균이 9,800 몇만 원이라는 그런 거 아니에요? 얘기 나왔죠. 네. 지금 우리나라 그 급여 생활자의 48%가 2,700만 원 미만을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며칠 전에 저희가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 인터뷰를 할 때 그 문제를 물었는데 오 의원은 이렇게 답변하더군요. 이 문재인은 문재인이고 회고록 관련해서 최순실은 최순실이다.
별개의 사안으로 의혹은 다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 지금 여당 일각에도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의원님. 네. 이 게이트 의혹 내용 대부분이 팩트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 지금 의혹들이 다 팩트라고 확인이 되면요. 대다수 국민들이 화탈해서 2016년 대한민국의 현 주소는 무엇인가 상당히 좀 심리적 충격을 받을 것 같은데. 상당히가 아니고요. 네. 소 국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근에 자료를 제가 과거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70년대 이른바 구국 선교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최태민 목사가 주도하던 최순실 씨의 아버지. 네. 그 당시에 구국 선교단이 어떻게 자금을 조달했나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보면 그 당시에도 기업인들을 자문위원 뭐 이렇게 앉혀가지고 네. 기업에서 2천만 원, 3천만 원 그 당시 돈으로 네네. 뭐 이렇게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던 거예요. 그 중앙정보부의 이른바 최태민 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 당시 이제 이 김재규 중정부장이 만들었던. 예. 그래서 그런 부분과 현재 이제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그리고 최순실 씨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흐름들이 그때랑 상당히 닮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네. 지금 보면 하여튼 이 대기업들로부터 그 800억 가까운 돈을 두 재단이 모금하는 과정 자체가 일단 정상적이지 않은 거고. 네. 그리고 그 이후의 재단들의 활동 그리고 특히 최순실 씨가 설립했다는 그 비덱과 더 블루케이라는 네. 이른바 그 75녀의 회사. 네, 비덱은 독일에 있는 유한 회사고 모녀가 이제 주주로 돼 있는. 그렇죠. WK도 독일에 하나 있고 국내에 하나 그렇죠, 있고 그렇죠.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독일에 있는 건 WK 주소지와 비덱 주소지가 같죠. 네. 결국 같은 회사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특히 K스포츠재단 같은 경우에 그 이러한 비덱이나 더 블루케이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성격이 아니었나. 네. 이 직원들 자체도 뭐 K스포츠재단 직원이 더 블루케이 가서 근무했다는 거 아닙니까? 직원이 K스포츠재단에 출근을 했다가 더 블루케이라는 회사에 가서 일을 했다라는 정황이 언론 보도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자금에서의 의혹이 제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네. 이 K스포츠재단에 모금한 돈이 사실상은 이미 비덱이나 더 블루케이 쪽으로 흘러가지 않았는가라는 네. 그러한 의혹. 이거 모금 과정의 의혹과 함께 이 용처에 대한 의혹이 벌써 제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딸과 관련된 정유라 씨와 관련된 이화여대의 여러 가지 그 입학 과정 또 학점을 취득하는 과정 네. 등의 의혹. 그러니까 이 의혹들의 가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 자체는 그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과는 완전히 결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떻게 뭐 서로가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고 따로따로 굴러가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혹이 이미 뭐 굉장히 커져서 저는 그대로 이걸 갈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저는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의 거취와 관련해서 그동안 계속 여러 가지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어쩌면 우병우 수석의 거취를 결정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이명박 그 정부 시절에도 그랬지만 민정수석이 기본적으로 친인척 관리 책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친인척이라는 범주에 우리가 생각하는 친인척도 들어가고 네. 플러스 대통령과 특수 관계인이 들어갑니다. 뭐 오랜 친구라든가 지인 관계. 그렇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예를 들면 천신일 세종회장이라든지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이제 민정수석의 어떤 그 관리 대상 범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 정권에서 최순실 씨는 민정수석이 관리해야 되는 가장 유력한 인물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을 보면 아무런 제약 없이 여기저기 뭐 회사도 설립하고 이렇게 저렇게 개입도 하고 하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든 어떻게 되든 간에 이 민정수석 우병우 수석의 책임론이 다시 또 제기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정감사 내내 하루에 뭐 한두 가지씩 의혹이 계속 덧붙여지고 있는데 오늘은 좀 요 사안을 짚어볼게요. 그 이 딸 지금 독일에서 뭐 승마 훈련 받고 있는 딸 이대 지금 이제 과연 특혜 입학이냐 아니냐. 이 130년 만에 뭐 전통의 명문여대 이화여대가 교수들의 시위가 오늘 학생들과 함께 있었고요. 그 직전에 최경희 총장은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최경희 총장은
입학 특혜는 없었다. 없었고 있을 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만 이제 이 일전에 미래 라이프 대학 관련해서 80여일을 학생들이 농성 중이니까 이 화해로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 물러난다라는 이제 변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한편 모 매체가 이 정유라 씨의 SNS를 오늘 또 공개를 했는데요. 거기 보면 돈도 능력이다. 너희 부모를 원망해라. 이런 얘기가 나와서 막장 드라마의 한 대사 같은 그런 대목이에요. 예. 자, 이 의원님, 이 이대 그 입학 비리냐 아니냐 학점 취득은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일부 인정을 했는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방금 저 진행자가 마지막 부분에 얘기하신 정유라 씨의 문제의 SNS 글을 네. 길지 않으니까 제가 잠깐 읽어드리죠. 네네.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 불만이면 종목을 갈아타야지 다른 거 한들 성공하겠니? 이렇게 적었어요. 네. 그리고 뭘 새삼스럽게 병이 도져서 난리들이야. 내가 만만하니? 난 걔들한테 욕 못해서 안 하는 줄 알아? 놀아놔주는 모자란 애들 상대하기 더러워서 안 하는 거야. 뭐 이렇게도 썼는데.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사태에 대한 SNS는 아니고 2014년 거죠? 예, 이게 불거지기 훨씬 전에 쓴 건데. 당시에 이제 국가대표 아마 승마 선수를 뽑을 즈음이라고 알려졌어요. 네네. 이제 뭐 시기를 받고 뭐 특혜로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오고 가고 할 때인데. 이대 총장은 역시 좀 만시지탄이다. 실기를 한 감이 있다. 네. 대학 총장이면 두말할 필요 없이 그 사회 지성의 바로미터이자 최고봉인데, 지난 미래 발전대학인가 단과대 사태가 그렇게 계속됐고 많은 핀치에 몰렸을 때 마무리 짓고 좋다 그러면 내가 자리를 내놓음으로써 이 사태를 하지 않자면 그랬으면 이 횡액도 안 당하고 물론 또 다른 사람이 당했겠지만. 네. 입학 비리는 없었다라는 것은 학교로서는 정말 치명적인 거예요. 저 학교는 힘세거나 돈을 좀 어떻게 하면은 뒷구멍으로도 또는 편법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학교? 한국처럼 병역과 교육에 관한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사회에서는 이건 아주 치명적인 거고. 네. 정유라 양에게 편법으로 교수가 경어를 써가면서 학교도 안 나왔는데 좋은 학점을 주고 이런 것은 해당 과목이나 이렇게 좀 야단칠 수가 있지만 네. 그러니까 아마 최경희 총장이 사퇴하면서도 특혜 입학은 아니다라고 네. 그걸 아마 강력히 마지막 마지노선은 지키고 싶었겠지만 정황은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원서 마감 나흘 이후에 딴 금메달을 반영시켰다는 거 일단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요. 네. 이화대학 이번에 사태를 보면서 왜 부끄러움은 학생들의 몫인가라는 경문에 등장을 했죠. 그게 참 가슴이 아팠어요. 지금 온갖 벌집 쑤셔놓은 데처럼 그리고 냄새는 많이 나는데 아직 제대로 조사나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과정에서 학교의 명예는 한없이 추락하는데 결국은 피해는 학교와 그 재학생들, 학교의 주인은 교수와 네. 학생들 아니겠어요? 네. 그 어느 가녀린 그 여학생의 품에 담겨 있던 그 말. 왜 부끄러움은 우리들의 몫이어야 하나. 그것을 모든 사람이 새겨듣고 교육적 차원에서 그다음에 네. 형평의 차원에서 사회 정의의 차원에서 그다음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최순실을 잘 관리를 못한 책임 당연히 물어야 되는데 아마 untouchable 그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네네. 그런 제목의 영화도 있어. 네. 그래서 아마 관리를 안 한 건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네. 들고. 자, 이제 사태 총평해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의 내용들이 주로 오늘 벌어지고 있는 정황인데 자, 이대 사태 지금 소 국장님 어떻게 오늘 좀 전망하십니까? 총장 사퇴하고 지금 앞으로 그러면 이 정모 학생, 정유라 학생 거취는 어떻게 돼야 할까요? 글쎄요.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는데 지금 학생들은 어쨌건 총장 사임과 별개로 그 정유라 씨와 관련된 의혹은 밝혀야 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 입학 과정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최경희 총장은 특혜는 없었다라고 오늘 또 이제 주장을 했지만 네. 기본적으로 본다면 일단 그 입학 전에 3년간 개인전 금메달의 경우 해당이 되는데 정유라 씨 같은 개인전 금메달도 아니란 말이에요. 네. 단체전 금메달. 그리고 아까도 이 의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9월 15일까지가 마감이었는데 9월 20일 날 딴 메달을 반영을 시켰단 말이에요. 네. 또
면접 볼 때도 승마복도 입고 오고 또 뭐 금메달 가져온 학생을 뽑아라는 그렇습니다. 입학처장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그런 증언은 있고, 나왔습니다. 오늘 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를 제가 읽다 보니까 거기는 또 입학처장이 총장에게 최순실 씨의 딸이 지원했다라고 보고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최경희 총장의 측근 교수 그리고 그 교수의 또 직계 제자 네. 이분들이 이 정유라 씨와 관련된 학점을 잘 준 교수들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들과 전체적으로 지금 교육부에서 이화여대의 대학재정 지원 사업을 전국 163개 사립대학 중에 6개 네. 사업에 선정된 유일한 대학이지 않습니까? 이화여대가?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원 사업과 이러한 특별한 네. 부분이 어떤 연관은 또 없는 건지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이 사태 진행 중인데요. 계속 우리가 하루하루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이제 올해 수능은요. 정말 이건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우리 국민들이 모두 관심을 갖는 형평성의 마지노죠. 이 수능이 11월 17일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새남자의 정치수다 시사저널 소종섭 전 편집국장 폴리뉴스 이강윤 논설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샘 스미스의 Stay With Me V20로 들어보겠습니다. 원음을 선명하게 되살리는 4개의 DH와 전후면 광각 카메라로 새로움을 플레이하다. LG V20. 이점이 1.4! 입출금 통장이 1.4% 금리! 이게 말이 됩니까? 저 박상현이 금메달 딴 것처럼 은행도 노력하면 금메달급 금리 할 수 있다! SC제일은행 마이플러스 통장. 자유출금에 11월까지 가입하면 연세전 최고 1.4%에서 최저 0.1%, 잔액별 금리 등은 상품 설명서 및 홈페이지 참조. SC제일은행. 평생 사랑하겠습니까? 네! 시작하는 그 마음 그대로 행복할 수 있도록 시작했던 그 마음 그대로 원주 기업도시 김포 한강 울산 송정에서 짓습니다. 호반에 변치 않는 첫 마음을 만나세요. 지은이 호반건설. 연아가 좋아할 수 평창수, 맑고 시원 평창의 깨끗한 수 평창수, 청정샘물 올림픽을 응원해요 평창수, 응원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운전자 여러분, 커피도 시끄러운 음악도 소용없이 졸릴 땐 잠시 차를 대고 쉬었다 출발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봄날은 와도 졸음은 오지 말아야 하잖아요. 삼성화재와 함께 매일을 봄처럼 사세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의 최영일이었고요. 저희는 내일 6시 1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